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지난 2021년 2회차 2021년 2월 7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의 서비스 청사진 작성 단계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이 문제의 유형은요. 청사진의 작성 단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물어보든 간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순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단계 저희가 과정에 뭐라 불러요? 도식화라고 부릅니다. 도식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2단계 뭐를 확인 가능할까요? 이때 청사진에는 W 대기 가능점, D 결정 가능점, F 실패 가능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지껏 저희 CS 리더스 시험에는 대기 가능점과 결정 가능점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다 보면 2단계는 실패 가능점의 확인, 3단계 경과 시간에 어떻게 명확화. 네, 그렇게 되면 4단계 가면 뭘 분석한다? 흔히 이걸 이제 청사진 분석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알고 있는 수익성 분석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 그다음 마지막 청사진 수정까지 가게 되죠. 자, 그렇게 보면 1번 도식화, 과정의 도식화 맞습니다. 2번 실패 가능점 확인 맞죠. 3번 경과 시간의 명확화 맞아요. 4번 지각된 위험의 분석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지각된 위험은 앞에 실패 가능점이라는 거 보셨잖아요. 아까. 이해가시죠? 물론 지각된 위험은 고객 입장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수익성 분석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5번째 청사진 수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계 5단계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각된 위험이 아니라 다음번엔 다른 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분명히.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2번 알고 계시는 나의 실패 가능점 이걸 가장 많이 바꿨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 한 번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단계. 다음 문제. 서비스 청사진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청사진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의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의 행동에 의해서 대응하는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다 연계되는 행동들을 갖고 있거든요. 흔히 이제 대응 행동들을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과 전체 서비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림으로 보여지니까요. 자기의 직무는 물론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고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청사진. 2번 서비스 활동의 흐름에서 취약한 고객 접점 서비스 및 병목 현상을 파악하여 품질 개선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3번 외부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상호작용을 그려놓은 게 청사진인데요. 고객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3번 내용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3번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 원격 접점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원격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4번 서비스의 각 요소에 투자된 원가, 이익, 자본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맞아요, 이 설명. 5번 상향식, 하향식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보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좀 요청드렸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써도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알고는 있어요. 왜? 상향식, 하향식 그러면 공식적 의사소통의 방법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저희가. 상향식이라는 건 하의 상달일 거고 하향식이라는 건 상의 하달일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접근이라고만 얘기를 해놓는다면 조금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기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를 오해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문제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써주는 것도 조금 더 명확성, 왜냐하면 상향식, 하향식 접근이라는 관점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자, 이 문제도 한번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틀린 보기.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차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차별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차별성. 차별성이라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에서 차별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행동 아니면 비효과적인 행동 이걸 가지고 실제로 봤을 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이런 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차별성이거든요. 그럼 1번 모니터링 평가는 서로 다른 스킬 분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맞는 내용이에요. 2번 모든 평가자는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누가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그 결과와 차이가 없이 나와야만 신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서 많이 보셨죠? 이건 뭐에 대한 거? 신뢰성에 대한 거죠. 신뢰성. 그죠? A라는 사람이 모니터링하던 B라는 사람이 모니터링하던 비슷한 결과값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신뢰성이었어요. 3번 뚜렷한 차이를 분명히 정립하는 것은 각 업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차별성. 4번 업무의 효과적인 대응 행동과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 자, 이건 아까 문제를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5번 기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스킬과 고객 서비스 행동은 어떤 것인지 또는 거기에 대한 격려와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향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1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저걸 차별성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가지를 잘 보시면은요, 전부 다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효과적인 대응 행동,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에 대한 걸 분명히 차이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걸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의 소리 성공을 위해 충족해야 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VOC의 성공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OC. 일단 저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거 저희 기업 바깥의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일단 전사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죠? 자, 1번. 현장에서 발생된 VOC는 접수하는 즉시 기록합니다. 맞죠? 이건 놔뒀다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건 안 돼요. 2번. 자료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세를 파악하고 점검합니다. 맞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바꿨던 거에 대해 우리가 뭔가 수정했던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3번. 서비스 혁신에 도움을 주는 VOC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구축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VOC는 꼭 보상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그 고객이 다음번에 와서 보상을 받지 못할지언정 그 고객은 뭐예요? 보상을 받았을 때의 관점으로 우리 매장을 쳐다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비용을 주지 않고도 모니터링 요원을 한 명을 더 얻을 수 있는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4번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수명과 주기에 걸쳐 VOC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5번 효과적인 VOC 운영을 위해 이로 인해 발생된 조직의 변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이걸 제외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말이 안 맞죠. 실제로 아까 설명드릴 때 전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보고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뭔가 저희 기업에서 뭐가 될까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혁신이라는 관점들이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표준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될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정성적, 정량적 중에 정량적이어야 하겠죠. 그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로 명문화시킵니다. 이거 만들어서 문서상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맞겠죠? 2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맞죠, 이거. 3번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래서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4번. 경영진과 직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다는 얘기죠? 흔히 저희가 고객과 응대할 때 대충 그냥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 퉁치라는 얘기인가요? 고객한테 그냥 이 정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마케팅 개념의 변화와 관련해 생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산 개념. 네, 저희가 생산 개념, 그럼 뭐야? 판매자 관점으로 가장 오래된 마케팅 개념이에요. 네,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뭘 원한다? 네, 낮은 가격, 그다음에 넓은 활용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업할 때 이제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장 오래된 마케팅 개념입니다. 맞아요. 2번. 생산지향적 기업은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광범위한 유통 범위에 집중합니다. 맞죠? 이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네,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방식이에요.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흔히. 3번.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제품의 활용성보다 가격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둔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아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소비자 선택 기준이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둘 다예요. 둘 다. 이래서 아까 제가 가성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산 개념. 소비자는 이용 범위가 넓고 원가가 낮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맞습니다. 5번. 시장의 욕구보다 기업의 내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판매자 관점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보기, 쉽게 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3번 내용입니다. 네, 둘 다여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여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꽤나 뭐랄까요? 이 문제의 내용을 좀 이렇게 꼬은 거죠. 쉽게 얘기하죠. 저렇게 놓으면 정말 저렇게 됐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게끔 좀 체크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특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 수압 분석 단계 중 내적 환경 분석과 관련해 내부 약점 요인, 아니면 저희가 전형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내부 약점. 자, 그럼 우리 기업 내부의 약점이란 얘기일 거예요. 첫 번째, 높은 이직률. 예, 약점이죠. 이게 절대 자랑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월한 제조 기술. 자, 이건 어떤 거? 내부 강점이죠. 원활한 자금 조달. 내부 강점. 높은 시장 점유율. 내부 강점. 탄탄한 마케팅 조직. 내부 강점. 자, 하나만 선생님 실제로 보면 내부 약점 요인이네요. 그죠? 요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 내부의 일일까 아니면 기업 외부의 일일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나누는 기준이에요. 내부냐 외부냐.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우리 강점일까 우리 약점일까? 외부에서는 우리한테 기회일까 이게 우리한테 위협일까? 이렇게만 나누시기만 하셔도 수학 문제는 틀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해가시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지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거. 자, 지리적 변수입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가 되면 일단 떠올리셔야 되는 건 국가가 어디예요? 네, 그 다음에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그 다음에 거기 인구가 몇 명이나 되세요? 인구 밀도.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날씨가 어때요? 기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럼 저희 어디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죠. 그죠? 세대, 인구 통계적 변수, 교육 수준. 자, 교육 수준은 그럼 뭐에 들어갈까요? 인구 통계적 변수죠. 인구 밀도, 아까 말씀드렸죠.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네, 지리적 변수입니다. 상표 충성도. 상표 충성도는 그럼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상표에 대한 충성도는 잘 보시면 누가 하는 거? 누가 갖고 있는 거? 네, 고객이 갖고 있는 거. 그럼 결국 뭐예요? 고객
행동 분석적 변수죠. 이해가세요? 고객이 하는 행동일 테니까요. 행동 분석적 변수.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정 부분의 암기가 분명히 필요한 내용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표적 시장 선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은 뭘까요? 자,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뭐 일단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차별화, 집중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무차별화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자, 그럼 보기를 봐요.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추구하며 하나의 제품을 갖고요. 전체 시장에다 뿌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대량 유통 경로와 대량 광고에 의존하며 매스 마케팅, 매스, 그다음에 어떤 대량 유통 경로, 가장 많은 수의 소비자에게 제품과 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입니다. 잘 보시면 차별화가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에 똑같은 걸 지금 제공하고 쉽게 해서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제조에 있어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해당하는 마케팅 유형으로 자 대량 생산, 광고 비용과 마케팅 조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뭐 전체 그 시장에 있는 고객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냥 노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뭔가 이게 니즈가 뭐가 다르고 뭐 선호하는 경향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뿌려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런 식의 의미라고 한다면 첫 번째 보기에서는 잘 보시면 뭘 찾아야 돼요? 일단 대량 유통 경로, 그다음에 대량 광고에 의존합니다. 자, 저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무차별화 전략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차별화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집중화, 차별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프로모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프로모션,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판촉입니다. 판촉. 그죠? 그럼 1번, 판매 수익은 뭘까요? 판매 수익. 판매로 수익을 얻었어요. 고객이 지갑을 열어요? 네,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성과죠. 죄송합니다. 네, 요즘에 감기 아닌 듯한 감기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닌데. 자, 2번 판매 촉진. 자, 프로모션 자체가 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맞죠. 정책 절차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시설 설계. 자, 설계 시설을 갖다 놓습니다. 이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증거. 그래서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부릅니다. 5번 직원 나와요. 직원. 그럼 people. 이해가시죠? 원래는 people보다는 participants가 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마 선생님들 보시는 기본서에는요. 이 4P가 나온 다음에 이 7P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7P 또는 뭐 확장된 마케팅 믹스, 그다음 8P 현대적 마케팅 믹스 얘기할 때 people이 나온다라는 관점은요. 한 명의 학자의 의견이 아니죠. 실제로 보면 여러 명의 학자, 2명 이상의 학자의 내용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people보다는 participants라는 관여하는 사람, 연관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직원을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뭐 보시는 기본서에 아마 직원, 그럼 거의 다 아마 people로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실제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시간을 들여서 보기의 내용을 읽어보셔야만 되는, 그래야만 혼동되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전략론에서 많이 보셨던 짧고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단답식 형태의 문제는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두 문제? 세 문제는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문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서술 형태처럼 문제가 길어지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풀이 영상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뭐 저희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거 홍보 좀 하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게 일단은 뭐 저희가 2021년도에 이북 형태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끔 2019년, 2020년 총 17번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분류하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실제로 이북으로 출판한 교재 내용들이고요. 현재 온라인이라든가 뭐 밀리의 서재, 뭐 여러 군데서
뭐 실제로 지금 대여를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카페에 오시게 되면 프린트가 되는 걸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 카페가 위에 있는 화면이고요. 네이버의 카페에서 네이버 또는 구글 뭐 다음 뭐 어디 포털 사이트건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제 카페 글들이 나올 거고요. 오시게 되면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 카페가 지금 현재 유료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출판되어 있는 서적도 그렇고요. 전량 다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유료화되어 있고 이거를 뭐 구매하셔서 아래에 보이는 문제집이 됐던 외부가 됐던 카페 내부에서 구매를 하시던 간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하여간 시험에 관련된 가장 많고 가장 세밀한 문제 분석 합격 솔루션들은 다 제공해 드립니다.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매하시는 것만 프린트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북의 형태로 요즘에 전부 다 뭐 아이패드라든가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셔도 단 한 번의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꼭 선택하셔야 될 키워드가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박정민 강사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네.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